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용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옛날에 보면 때리는 그 시어머니보다 네. 말리는 시누이가 있다고. 그런 얘기 있죠. 예. 네. 요즘 문 독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네. 보면 네. 좀 문이나 뭐 문 옆에 선 네. 뭐 양정철이나 네. 뭐 또 조국이나 네. 뭐 임종석이나 뭐 이런 그 또 밉지만 엄청 예. 그 옆에 빌붙어서 살살거리는 아주 그 뺀질이들이 네. 굉장히 밉거든요. 네. 많죠. 근데 이제 공직자로서 네. 또 뭐 판검사로서 또 뭐 각종 공공기관의 네. 책임자로서 뭐 권력에 적당히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 부분에 용인을 해줄 수 있는 한계와 네. 그걸 넘어서서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한계 그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일주일 때 친일을 한 사람들도 예. 그 자리에서 할 수 없이 한 친일도 있고 예. 적극적으로 우리 탄압하고 일제히 빌붙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친일. 저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구분해야죠. 문 독재로 가는 길에 아니 내놓고 그 주모자들도 있지만 그 옆에서 중립적인 척 하면서 오히려 저 독재에 가세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 중에 과거에 보면 말입니다. 네. 정권이 또 싹 바뀌면 말기가 되면 언제 그랬나듯이 납작 엎드리가 존재감을 좀 희석시키거나 안 그러면 외국으로 좀 뭐 파견이나 연수를 떠나거나 이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또 어쨌든 끈을 대서 또 살아남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나비 같은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망하는데 진박 농쟁을 벌리면서 제일 그 저기 추한 모습을 노출시켰던 실세라는 사람은 그 이제는 또 이명박 정권 때도 또 장관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양쪽 정권에 살아남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박 정권 망치고 선거 망치고 자기도 깜빵에 가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저 노무현 때 총리한 사람인데요. 제가 그 옛날에 산업자원부 출입할 때 있는데 이 양반은 국장했거든요. 그때 DJ가 당선이 됐어요. 기자실에 막 뛰어왔어요. 근데 고향이 잘못됐다고 빨리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서울로 나왔는데 자 고향이 전주라고. 그러더니 DJ 때도 뭐 이거 한 자리 두 자리 계속 하다가 노무현 때는 총리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노무현 때도 반시장적인 대책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뭐 대책이다. 그러면 문제가 그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앞장서 가지고 투기꾼들하고 전쟁이다. 이 때려잡아야 된다. 맨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또 여기저기 싹 빠져가지고 또 이명박 때도 또 뭐 한 자리 또 했어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저는 또 YS 때는 김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경북 말 비슷하게 쓰길래 경북인 줄 알았던 고위 공무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DJ 정권이 들었으니까 고향이 무주래요. 무주에서 김천 고등학교로 가깝죠 사실 따지고. 가깝죠. 유학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호남 티어로 또 잘 나가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런 분이 옛날에 DJ 때 온노비 사건에 걸렸던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그분도 부산하고 광주하고 고향을 두 개 갖고 왔다 갔다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산했다가 광주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부인이 그때 DJ 때 온노비로 연정이 이름도 기억납니다. 그 나중에 결국은 뭐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이혼했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좀 스캔들이 좀 많았죠. 많았죠. 근데 여태까지 공직자 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처신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이낙연 총리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많은 국민들이 뭐 말도 잘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이렇게 보지만은 그 뒤에 가면을 보면은 꼭 앞장서서 앞잡이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억울하게 그 수족을 잘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지는 못할 망정 거기다 대고 그 철저히 조사해라고 추미애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걸 또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라. 보도 자료 내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물론 시켰겠죠. 이낙연 네가 전화해서 저 항명죄로 몰아서 이낙연 저 윤석열 쫓아내. 니 나가기 전에 좀 쫓아내. 네가 좀 알아서 좀 해봐. 뭐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이낙연은 또 어디 뭐 더불어민주당 가서 또 뭐 선대위원장이라도 하려면 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거 한데 격동기에 누구나 뭐 목숨 걸고 하라고는 못 하겠어요. 뭐 예? 그럼요. 예, 뭐 안중근 의사처럼 이익을 보면은 의의를 생각하고 국가가 위기에 올 때는 목숨을 던져라. 뭐 이렇게 견위 수명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리 사이 뭐. 견위 수명 이런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 본분에서 너무 좀 어긋나게는 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는 정치는 원래 좀 사람 아니다. 네. 4.56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뭐 이해는 가요. 무슨 저 정세균이 하는 행태나 뭐 저 정치인들 뭐 이인영이가 저러는 거나 이런 건 정치는 뭐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원래 기대치가 없었으니까 또 그것들은 원래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런데 공무원이라 하면서 뭐 엄청나게 엘리트 의식. 정치인들은 솔직히 보면 엘리트 의식은 별로 없어요. 권력 요건이 있지만. 뭐 상임위 할 때 스트레스 해소는 하지만은 지역구에 와서는 납작업 들이죠.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납작업 들이죠. 잠깐 집방에서 한 7명 데리고 왕노릇하고 왕노릇하고 뭐 또 업체들 뭐 이해관계자들한테 좀 그러지만 막 동네 가면 막 그 길로부터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기어다니고 또 당 그 공천 받으려고 당에 가서도 또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 다녀요. 네, 그리고 또 행사 같은 데 가면 또 보스 옆에 또 줄 서가 쫓아다니고 내가 제일 정치 잠깐 했을 때 못 하겠는 게 그겁디다. 뭐 지역에 뭐 보스가 오면 뭐 옆에 뭐 이래 따라다니는 그렇죠. 그게 이 인간으로 못할 짓이더라고요. 근데 그 정치인이 지역에 가서 솔직히 이 매 주말 지역구에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그렇죠. 가면 이제 갔을 때부터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 통에 이제 뭐 저 한 바퀴 돌라면 진짜 시장 재래식 시장 큽니다. 거기에 누구 한 명 빠뜨리면 욕 나오거든요. 그렇죠. 손이 뚱뚱 물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숙이고 그 안에 앉아 있는 바닥에 앉아 있는 네. 아주머니들한테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특히 수산시장 가면 생선맛집 아주머니 고무장갑 위로 지는 그렇죠. 맨손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장갑 꼈다면 큰일 나죠. 장갑 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이제 사실은 이 천한 직업 중에 그리 천한 직업도 없지요. 또 한편으로 그렇죠. 보면요. 그러니까 가끔씩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하거나 여자가 있어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좀 똘끼들이 나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은 좀 연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웃기는 게 공무원은 지 위에나 뭐 지가 좀 위로 타고 올라갈 라인을 공무원 중에 한 뭐 사무관, 서기관 되는 사람도 안 잡으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만요. 그건 뭐 고민 중에 많이 보셨죠, 그죠? 고민 중에 한 90%가 인사 고민이죠. 그렇죠. 무슨 일을 뭘 하고 어떤 줄로 타고 올라가느냐. 그거죠, 뭐. 그러니까. 나라 걱정은 내가 보니까 한 5%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죠. 저는 한 3% 한다는데 저보다 좀 더 치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정권은 이 플랜 A고 또 이 정권이 바뀌면 플랜 B에 또 관리 친구가 있어요. 옛날 정권에 그것도 가끔씩은 또 관리를 해요. 그걸 관리해야죠. 그래갖고 또 이 정권이 무너지면 또 그 라인을 타고 가요. 그래서 보면 정권을 넘나들면서 살아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이나 지 끌어줄 사람 또 자기 조직에서 지 끌어줄 위에 사람 정도만 딱 빼놓고는 나머지는 막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더만 식은방을 떨어요. 아마 동문이라고 뭐 고시대 갖고나 뭐 사시행시대 갖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 옛날에 좀 만나보면 뭐 대단하죠. 껄쭉거리는 거 그렇죠. 많이 보셨죠? 특히 뭐 권력기관 뭐 갑 중에 갑이죠. 저희들은 뭐 신문 기자라 뭐 갑 이런 거 의식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사는데 뭐 저희들은 더 무서운 게
저 높은 사람 비서가 더 무섭죠. 비서하고 경비 제일 무섭죠. 거기서 통과 안 시켜주면 못 가니까. 근데 갑들만 상대하던 갑 중의 갑들은 정말 오만방자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문 정권에서 네. 지금 전방위로 민주주의나 질서 네. 파괴나 또 한마디로 이 온갖 형태의 비리들이 난무하는데 과거 정권에는 공직자들이 시키면 안 된다고 해갖고 좀 개기다가 그렇죠. 옷을 벗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네. 좀 그래도 공직자들이 원칙이 아닌 거는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정권 들어서 내가 유일하게 본 게 이번에 그 삼성에 국장 네. 꼽으려다가 네. 삼성 출신 국장 네. 꼽으려다가 네. 법무부에 검찰국장 네. 그거 안 된다 한 거 말고는 네. 뭘 정부에 얼마나 많은 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저기 적폐청산위원회를 네. 정부 각 행정부마다 다 다 만들었죠.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었죠. 네. 네. 그래가 과거에 저거가 한 거를 저거가 또 자아 비판하게 네. 만들고 공직자들 전체를 갖다가 블랙리스트, 네. 화이트리스트로 만들어가 이거는 손봐서 쫓아낼 놈, 키워줄 놈, 뭐 이렇게 구분도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마치 그 인민군이 6.25 때 서울을 점령해서 한 것처럼 네. 이 정권이 그렇죠. 심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정권에 붙어먹는 돌을 좀 지나친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죠. 예. 과거에는 그래도 가끔 좀 반기를 들고 사표 내고 나가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와서는 모두가 그냥 납작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예. 나 진영이랑 책임질 일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좀 웃긴 게 지금 행자부 장관하고 예. 있으니까 예. 저 사람 박근혜 정부 때 복지부 장관할 때 나갈 때 그냥 기분 나쁘게 툭 던지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기분 나쁘다고요. 그렇죠. 그러고는 김종인 씨 네. 따라서 저기 가갖고 그렇죠. 그 남아가 예. 지금 또 이제 용산에 출마 안 한다고 네. 마지막으로 그 장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용히. 예, 그렇죠. 진영을 요전에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이 그러대요. 진영 장관을 만나는데 그 사람 일성이 나라가 이래서 큰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진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참 그 주민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 나라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저 사람도 저 한숨 쉬고 걱정하면 나라는 누가 해결하냐.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은 누가 키우는? 소는 누가 키우냐고. 아, 참. 그럼 용산에 알뜰하게 빌딩도 잘 장만하셨더만. 예, 거기에 뭐 산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예, 근데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예. 진영을 넘나 든다고. 그렇죠. 진영을 넘나들면서 한 자리 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예. 국회의원 장관을 진영을 넘나 들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세균 그 뭐 국무총리 후보자도 저는 그 뭐 상권분리 위배가 아니다. 국회의장에서 바로 총리를 업무 위반인데 국회의장을 그만두고 의원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건 상권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장 한 사람 중에 국회의원을 계속 해먹은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것도 탐욕이죠. 정의화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중립정의주에서 하다가 그 자리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엎어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세균 같은 사람이 나는 그만뒀고 조금 쉬었다가 오니까 국회의장에서 바로 온 게 아니다. 저 교회 중에 명성교회 예, 김사만가. 거기 목사가 원래 교단에는 자식한테 못 물려주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잠깐 물러났어요. 예. 물러난 사이에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한테 준 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 국민들이 아들도 또 다른 교회 잠깐 갔다 왔다고 갔다 오고 또. 그런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건지. 난 또 정세균 이름이 참 좋은 세균이었으면 좋겠는데 요새 보니까 악성 세균이 박테리아 같다는 생각이 발을 들어요. 정자에 세균이니까 예. 세균이 똑바른 세균이니 얼마나 강도가 세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 돈 관계도 그 부조금 3억 받았는데 지금 관례를 보면 잘못됐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내가 40년간 뿌린 게 얼마인데 이것도 적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 말한 사람 처음 봐. 야,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은 참 손해 볼 생각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있을 때 낸 거는 다 국민 세금으로 그 법인 그거 예. 나라 돈으로 다 내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축의금 기업체 임원들은 회사 돈으로 다 축의금 내고 예. 나중에 받은 건 지 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참 저렇게 도덕적으로 이게 우리가 좀 타락했는가. 저런 사람들이 축의금, 뭐 조의금 막 그냥 고지서 남발해가지고 옛날 추미애도 그랬잖아요. 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할 때 그 삼천각인가 가서 결혼식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씩 줄 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참 기가 찬 게 아닌데 기가 찬데 더 큰 딸 결혼식을 거기 삼천각에서 했지요. 정권 이제 장출하고 그 2018년 6월 30일인가 한 걸로 알고 벌써 있습니다. 2년 다 됐어요. 6월 30일 날. 그러니까 그때는 저 뭐야 그 직전이지 않나 싶어요. 저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아마 2017년인가요? 18년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도층 인사들이 철판 깔고 수금하고 자리가 있으면 한 자리도 더 악착같이 찾아가서 하고 또 권력자가 시키면 옳고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무조건 사냥개가 돼가지고 앞장서고 이런 게 참 맞는 건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추미애가 지금 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쭉 보낸 모양이에요. 이제 오늘 결혼식을 한다고 모바일 첨첩장을 카톡으로 10일 전부터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인사드립니다. 큰딸이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화는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있었는데 이 축의금은 사양한다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축의금 대환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결혼식 1시간 전에 기자가 갔는데 이 기자가 한겨레 기자니까 아주 리얼하게 적지 않았겠습니까? 뭐 나쁘게 적을 이유는 전혀 없이 그렇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미 1시간 전에 전체 하객이 보니까 한 400명은 넘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뭐 추미애 쪽에서는 소수한테 돌렸다 하지만은 뭐 다 알고 온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가 화환을 또 보내놨다는 거예요. 문재인 화환이요. 대통령이 이래 남의 결혼식에 화환 보내는 것도 내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패거리들은 뭐 무슨 일이라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반 결혼식하고 이제 차이를 보니까 다른 화환은 돌려보냈는데 문재인 화환 한 개만은 또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청와대의 수석들이 거의 다 나왔고 총리부터 시작해서 부총리, 행자부 장관, 국토부, 문화체육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복지부, 뭐 국무조정실장까지 다 오고 뭐 아예 뭐 장관들이 와서 명함 돌리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철판 깐 거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권당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 와가 봉투만 여러 개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만도 기자 눈에 문희상 등 40명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당이. 그러니까 거의 당 정청이 출동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공천을 줬던 그때 이제 그 직전에 6.13 그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11명이 민주당에 추가로 당선됐죠. 싹쓸이가. 그 당선자도 전원 왔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뭐 안 오고 저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빗방울이 내리는데 또 이제 실내로 옮겼어요. 참 이게 뭐 전체를 통을 냈나 봐요. 아예 통전세를 전체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시끌벅적하게 거하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겨레 기자도 한번 빚고 왔어요. 최고 실세 대표가 사실 뭐 실세도 아니었지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서 미담이 났더라면 나중에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수금 쳇바퀴 돌듯이 합니까? 내가 냈으니까 또 수금하고.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때가 됐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저런 식을 정치적인 것까지 이으니까 문제예요. 문희상, 정세균, 추미애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봐요. 처신이, 이낙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저렇게
독재로 몰고 가는데 오히려 저 꽃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부역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 국회의장 총리는 저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예. 네. 이 옛날 이회창 총리 YS 대통령한테 받았잖아요. 들이받았잖아요. 예. 국회의장 정의와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나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예. 안 했어요. 마음에 안 서로 들면. 같은 행사장에 가서도 예. 안 쳐다봤죠. 안 바로 쳐다봤죠.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예. 그때 세계 의장 국회의장 협회가 한국에서였는데 예. IPU인가. 예. 청와대도 정의화 그때 못 갔잖아요. 못 갔죠. 너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럴 정도로 미움받는 게 국회의장 총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앞장서 가지고 자기 민원 해결하는 거예요. 예. 예? 뭐 문희상은 지 아들 또 뭐 공천 노리겠죠. 정세균은 또 자기 또 한 자리 또 노리겠죠. 추미애는 또 대권 욕심이 있다면서요. 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핵심이 있는 사람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 예. 바로 또 문재인 또 비난할 사람들입니다. 예. 예. 자, 추미애가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안을 또 지금 갖고 있다고 네. 외부적으로 또 알려져가 네. 검찰이 난리가 났다. 네. 중앙지검이 아예 직접 수사를 못하도록 네. 수사를 거의 없애버리고. 네. 우리나라 검찰을 아예 없애버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왜 저런가 그럼 뭐 모르겠어요. 추미애도 수사 안 받아도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네. 그 일련의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판사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판사는 재판정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하면 증인으로 저도 재판정에 정인으로 한번 갔어요. 뭐 피고는 아니고요. 증인으로. 예, 정인으로 가니까 또 선수하라 그러대요. 예. 저는 또 지난번에 그 유병헌 의혹 그 예. 파헤치자고 여의도에서 네. 집회하다가 네. 집회 방해자하고 네. 아마 조직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싸움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요. 네. 경찰이 서로 화해하고 그냥 가라고 네. 하는데도 재판에 넘겨달라고 네. 제가 재판에 넘어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검찰에서 약 5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판사한테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네. 그래서 재판정에 제가 갔어요. 네. 그래서 판사한테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네. 억울하다 네. 이러니까 갖고 이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재판정에 가니까 참 뭐 정인으로 간 사람도 이렇게 손들고 그렇죠. 오잖아요. 좀 위축이 되죠. 그리고 판사 들어올 때 기립하고 네. 나갈 때 또 끝나면 기립하고. 네. 요즘 같은 민주 시대에 네. 그렇죠. 사실 고쳐야 됩니다. 네.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들 의회인데. 네. 예? 그 사람 뭔데? 네. 거의 황제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진짜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부분을 진짜 공정하게 하는 네. 양심을 가진 집단이라면 제가 그렇게 또 뭐 건의를 내서라도 네. 그래 에라 건의 좀 받아라 네. 고생한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부역자 열전에 이 판사들이 지금 제일 많아요. 예. 요새 송인권이라고요? 송인권인가요? 예, 예. 정경심 재판하는 판사. 예. 거기는 속된 말로 골 때리죠. 어제는 보니까 비공개로 하대요. 골 때리죠. 그 풀어주는 문제를 예. 논의하려고. 첫날부터 검사를 막 비난하고 그러면은 저 정경심 저기 보석시켜 준다고까지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정경심 편들다가 어제는 비공개로 예. 나는 저기 재판 준비 기일에 비공개로 하는 거는 세상 처음 그 봤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서있어 이야기하는 걸 갖고 비공개로 해요. 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사안을 추가 뭐 기소를 했다고 뭐 중복 기소 아니냐고 이게 시비 거는데 야, 지금 정경심 재판은 저 판사 없이 저 판사도 저 정경심이라고 같은 편이더라고요. 예, 네?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정경심 편하고 두 가지 판사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네. 또 옛날에 동부지검에서 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예. 화이트리스트 예. 그 김은경 네. 환경부 장관 네, 네. 블랙리스트 네. 그 사람이 을 갖다가 이게 영장 기각한 네. 이 당시에 박정길이라고 네. 있죠. 네. 그 사람은 또 영장을 기각하면 기각한다고 하지 기각하면서 문 정권의 개혁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이 화이트리스트는 당연하고 또 블랙리스트는 과거 정권의 어떤 나쁜 악습을 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네.
그리고 그 사람 영장 기각 판사의 기각 판결문이 장항했는데 거기에 따라 그 뒤에 수사가 거의 허지부지 네. 돼버렸어요. 예. 와, 이 뭐 완전히 영장 판사 주제에 그러니까 정치를 해버리더라고 이 박정길이는. 좀 문재인 보고 저 좀 여기 있습니다. 저요 하는 거죠. 그 독재로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게 선출된 지도자가 적폐청산 이름으로 계속 적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사법부 언론 장악이잖아요. 예. 검찰 개혁보다 사실은 사법부 개혁이 훨씬 급해요.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좀 사법위원회인가 이렇게 만든다잖아요. 예. 예. 이게 저 베네수엘라나 뭐 저 폴란드나 칠레나 민주주의 안 되는 나라 봐요. 예. 사법적 이상한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걸 만들어서 사법부를 완전히 농단하겠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사법부 통과안이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탄핵이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 거쳐야 되잖아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누구 편이죠? 정권 편이죠. 예. 헌법재판소장님이 거기 어디 행사장에 지방에 가는데 충청도 어디 갔다며. 예, 충청도진 가는데 비가 오다 그치니까 헌법재판소 그 판사가 소장님이 오셔서 비가 그쳤다고 그런대요. 헌법재판관이 네. 헌법재판소장한테 네. 그 헌법재판관하고 헌법재판소장 사실 동등한 위치죠. 동동하죠. 그건 재판소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시세라고 이제 보고 아부하는 거 딸랑딸랑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국이 민주주의가 저 지키는 게 관료들이 트럼프가 아무리 오바해도 바로바로 제동으로 지난번에 사표내고. 그 청문회에 예. 그 뭐 백악관에 있는 직원, 군인 중령 예. 다 가가 선수하고 예. 또 트럼프가 서가리 만들어준 예. 대사도 가서 선수하고 예. 들고 받아버리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그 미국 공직자가 잘하고 또 하나는 미국 판사들이 공정하게 그 민주주의를 보루가 되고 있어요. 그 로스 베이더 긴즈버그 예. 미 여자 판사. 연방대법원 여자 판사 나이도 아마 90 넘었을 거예요. 90 넘었죠. 예. 그분 제발 돌아가시지 말라고 전 국민이 기도한대요. 그만큼 민주주의 여권 신장 소외된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판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판사들도 뭐 훌륭한 사람 많지만 지금은 검찰은 그래도 좀 정권에 반기도 들고 의협심이 있는데 판사들은 지금 납작엎드려 있어요 지금. 예. 진짜 안타까운 대목이죠. 물론 뭐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서 엄청나게 실현을 당하고 또 재판도 받잖아요. 오히려 판사가 피고가 돼서 재판 받잖아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에는 훈장이 될 날이 올 거라고 되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진짜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영광에 그 될 거예요. 지금 예. 이번에 검사들도 왜 지방 좌천된 검사들 나중에는 저는 이게 훈장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요. 예. 예. 지금 검찰의 이게 젊은 저는 검사들이 이번에 좀 들고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예. 전국 검사 회의에도 한번 할 줄 알았어요. 젊은 검사들이. 근데 다들 입 다물고 납작 엎드려 있거든요. 예. 그런 거가 아마 역사의 흐름을 아마 젊은 검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럴 때는 사실 저는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그런 얘기 있죠. 윗물이 아랫물 되고 아랫물이 윗물 되고. 그럼요. 저는 이번 총선부터 분위기가 확 바뀔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검사들이 그걸 모르느냐. 이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줘야죠. 그럼요. 검사들이. 근데 아직 그게 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습을 보면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렛이 그 불타버린 대지를 타라. 예. 보고 읊조리는 말이 생각나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 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 좀 윤석열 검찰이나 조금만 참으면 저 무도한 저 문재인 정권한테 제대로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거기에 이제 또 조국 영장을 기각한 권덕진 판사. 잘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국 네. 동생 영장 기각하고 말도 안 되게 송병기 또 부시장 기각한 이 사람 이관왕이에요. 명재건. 명재건은 원래 유명하죠. 예. 거기는 좀 문 쪽에서 심은 사람 아닙니까? 영장 판사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검찰 출신이라고 아닌가요? 예,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사 4인방 명재근, 예. 송인근, 박정길, 권덕진 네. 자, 이 사람들의 양력과 사회 행적을 낱낱이 좀 잘 적어가지고 네. 언젠가 진짜 부역자 열전에 좀 올리려 생각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괘씸한 사람이 있어요. 산업은행장하는 이동글이 네. 지난번에 우리들 병원 사태 생기니까 네. 아주 식은방을 떨면서 정당한 대출인데 뭐 문제냐 네. 하면서 하는데 이 네. 양반이 지난번에 북한에 9월 뭐 19일 그때 재작년에 네. 가가지고 제가 북한에 앞으로 인프라할 네. 이동글입니다 하고 네. 또 그 가서 또 네. 딸랑거렸어요. 네. 그래서 아주 나쁘다. 내 산업은행 앞에 데모로 한번 하러 갔지만은 네. 그래서 그건 이 사람도 진짜 그 걸자는 걸레 걸자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그 걸자가 아니거든요. 예. 걸자래도. 예. 그건 걸레 걸자 같습니다. 산업은행장 이동글이가 두 명인데요. 지금 네. 현재 행장하고 있는 이동글입니다. 하필 또 네. 산업은행은 이동글이가 행장을 나란히 네. 똑같은 이름이 네. 두 번 했더만. 네. 네. 그리고 이제 6번이 예. 오늘 아침에 등재했습니다. 네. 여기. 이승윤이. 아, 예, 예, 예. 이 그 맛집도 윤석열 힘 빼려고 그 심어놓은 사람이죠. 예, 어제 예. 저기 엊그제 네. 다 날리는데 네. 저 삼성 출신 예? 네. 검찰국장 임명해야 예. 된다고 그걸 밀어붙이더라. 그다음에 오늘 인사위원회 네. 하자. 네. 나도 빨리 중앙지검장 네. 돼야 된다고 네.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다잖아요. 근데 이 정권이 완전히 뭐 윤석열 쫓아내고 네가 네. 해먹으라 하고 그렇죠. 지금 했다잖아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뭐 고시는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죠. 예, 윤석열 씨가 막 구수했으니까 예, 9번 떨어졌어요. 9번만에 사법고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은요 저렇게 대기 만성형들이 나중에 잘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9번 고시 떨어졌으면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겠어요. 예. 10년 고시 옆에 끼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면 예? 집안에서도 얼마나 LA 아이고, 이놈아 고마해라. 동네에서 구멍가게나 해라 이놈아 별 얘기를 다 들었을 텐데 그걸 참고 그래도 10년 만에 이렇게 고시했으니까 이런 위기의 압박에도 문재인 정권이 총력으로 달려들어서 저렇게 괴롭히는데도 버티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소년 출세, 예. 중년 상처, 예. 노년 무전이랍니다. 예. 소년에 출세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별 볼 일 없대요. 왜? 빨리 뭘 했기 때문에 나중에 힘이 없대요. 역경 극복을 못 한대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고생해서 저렇게 구수해서 고시된 사람들은 내가 10년 고시했는데 뭘 못하겠어. 이런 정신이 있는 거죠.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네. 자제 중에 일찍 뭐 고시 붙거나 출세하면 애들 보고 한 대 줘 패스라도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명한 야구 감독이 얘기했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그 저기 미국의 예, 야구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끝까지 했는데 언제 9회 말에 무슨 일 날지 몰라요. 예. 그거는 저 후에 있으신 하느님이다 하는 일이라 우리는 그런 거 눈치 보지 않고 제 일을 묵묵히 윤석열 검찰총장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면 우에서는 저는 판단해 주리라고 봅니다. 제가요 진짜로 이 부역자 열전을 엮어서 책을 하나 엮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네. 그런가 하니 이 누군가가 안 챙기니까 그렇죠. 밑에서 판사들이 붙어먹고 사람들은 네. 세월 지나면 기억 못하더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권한테 활딱 벗고 네. 그냥 이 한국의 사법 체계를 우롱하거나 예. 예? 이러고는 정권에 붙어먹고 그렇죠. 나중에 세월 지나면 끝이고 또 그때 줄 잘 타면 된다. 저는 그거 꼭 해봐야 된다고 봐요. 예,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또 자꾸 역사가 흐려져요. 예. 요전에 그 신년 저 문화예술인 저 문재인 모시고 그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 조정래라는 사람이 인사말을 뭐라고 한지 알아요? 문재인 옆에 두고. 예. 저 소설가 조정래. 예. 취업률도 사상 최고고 청년 취업률도 이렇게 좋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태평성대로 잘 굴러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참 존중받고 있는 게 이게 누구 탓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렇다니까 문재인이가 옆에서 미안해가지고 허리를 막 끌어안고 그랬어요. 예? 혹시 집에 네. 태백산맥이나 그 뭐 또 아리랑이 아리랑 뭐 한강 이런 책 있으면요 전부 그 저기 저 들고 나가가지고 네. 저기 저 태우면서
고시래 하면서 네. 저기 좀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네. 그런 거 집에 놔놓으면 애군이 와요. 예. 친문 앞잡이 소설가 3명이 조정래, 이회수, 공지영이거든요. 네. 공지영, 이회수는 원래 내놓고 하고 내놓고 하는 게 낫지. 예, 힘들어 갖고. 조정래는 저 왜 종족 민족주의 종족주의인가요? 예, 반일 종족주의. 예. 그 책에도 보면은 아리랑 태백산맥 책 내용이 엉터리다. 일본에서 그 토지 조사 때 한거에서 뭐 학살당하고 그런 대목이 나온대요. 일본 징용 가서 학살당하고 이런 대목이 소설에. 근데 그 반일 종족주의 책 보면은 일제시대 때 어느 기록에도 그렇게 학살돼서 토지나 징용 가서 할 때 그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 내용이 정말 소설이니까 넘어가지 이거는 진짜 팩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교수가 쓴 걸 봤습니다, 제가. 예. 예. 저도 봤는데 예, 이런 사람이 우리 역사를 호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원로 문인이라는 게 참 창피하지도 이 않나 사람이요 싶어요. 예. 안철수한테 붙었거든요. 예. 기억나시죠? 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난 별로 2012년에 안철수 후원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문한테 또 딸랑이야 될 이유도 좀 있었겠지요. 예. 여기저기. 예. 예. 전 집에 그 정글말이라고 조정래가 쓴 책인데 허접해요. 예. 예. 그 책 있던 거 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다가. 잘하셨습니다. 예. 예. 진짜 우리나라 소설가라면은 토지 쓴 박경리 예. 그리고 저는 문인 글 쓰는 예술인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이어령입니다. 예. 이분은 진짜 지금 80대 후반이시거든요. 예. 지금도 이렇게 응? 예. 새해 들었으면 달력을 보지 말고 지도책부터 봐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암 걸렸는데 치료도 안 해요. 예, 마지막까지 창작료를 불태우면서 국가에 보답하겠다 이런 훌륭한 또 예술가도 있는 가면에 또 정권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저런 부역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창피한 줄을 알게 만들고 예.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자기의 언행에 책임을 지기는 사회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자 오늘 저 부역자 열전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